지금부터 선생님 공통 수학에 다시 공통 그 문항에서 4점짜리 다 풀어줄 건데, 공통 문항 4점짜리 풀기 전에 일단 3점짜리 중에서는 이거 하나만 보고 갑시다. 이거 그냥 단순한 로그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볼게. 적어줘. 로그의 연산은 밑이 통일되어 있을 때 계산이 편리합니다. 근데 그러면 밑을 통일을 어떻게 시키냐라 하면은 밑변환 공식 같은 거는 다 알고 있어야겠지 지금. 밑변환 공식이나 뭐 기타 등등 성질들이 있잖아. 그걸 쓰면 되는 거고, 몇으로 통일시키냐로 물으면 가장 많이 나온 걸로 보통 통일시키면 되는데, 얘네들은 상용 로그잖아. 밑이 10짜리들이에요. 밑이 10인 로그가 2개 있고, 얘는 밑이 몇 자리야 혼자? 그러니까 얘를 밑을 10으로 바꿔주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밑하고 진수의 자리를 바꿀 때 얘를 뭐 시키는 거지? 역수 취하는 거. 이 정도는 다 알 거고, 얘가 로그 6이라 봐도 되지. 근데 로그 6인데 얘가 때마침 로그 3, 로그 2잖아. 근데 6은 또 뭐지? 로그 2 곱하기 3이니까 로그 성질상 그렇지, 이렇게 쪼갤 수도 있지. 됐죠? 그리고 이제 A를 봤는데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로 뭔가 인수분해를 해볼 것 같고, 그래 놓고 보니까 여기 로그 3 더하기 로그 2라는 게 여기 똑같네? 이제 그게 뭐라고 바꿔줄 수 있어요? B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지.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여기 우리가 10의 AB승 찾아야 되는데 AB라는 거를 한 번에 만들 수가 있지. 양변에 B 곱해서 로그 AB는 로그 3 빼기 로그 2야? 근데 얘는 다시 로그 성질상 2분의 3으로 하나의 로그를 합칠 수가 있고, 여기 밑에다가 10 처리하면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지. 답이 3번. 이제 4점짜리만 쭉 다 풀어보자. 자, 9번은 수투의 이제 맨 마지막 단어, 정적분 활용단원에서의 배우는 개념. 속도가 속도 문제인데 필기 좀 해봅시다. 잠깐 선생님 개념 정리만 해주고 가자면, t가 a에서부터 t가 b까지 속도의 정적분 값은 위치의 변화량이다 라고 수투 개념 시간에 우리가 다 배우긴 했어. 그러니까 vt를 우리가 속도로 하지. a부터 b까지 선생님 얘를 정적분 하면 이 값이 뭐가 나온 거라고 얘들아? t가 b일 때 위치에서 t가 a일 때의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t가 a일 때부터 b일 때까지 속력의 정적분 값은 뭐라 써있지 여기? 움직인 거리다. 얘들아, 속력은 어떻게 기호로 나타내냐면 우리가 절대값 vt라 쓰지. 이렇게 식으로 써. 그럼 얘는 t가 b일 때에서부터 a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다 라고 배웠었고, 좀 적어주세요 이거 2개.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얘들아, 수투에서의 물체의 움직임은 수직선 운동한다고 얘기했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처음에 얘가 A의 시간일 때 3의 위치에 있다고 치세요. 3회. 그러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얘가 여기 7까지 왔어. A에서 시간이 흘러서 7까지 왔다가 다시 1로 돌아왔다고 쳐봐. 3에서 7 찍고 다시 A로 온 거야. 근데 여기 다시 A로 도착한 순간에 T를 B라고 해보자. 그러면 지금 방금 이 물체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였다 이 선생님? 3에서 어디까지 갔다가 7까지 갔다 다시 3으로 왔지. 그럼 이 상태의 이 값은 위치의 변화량이 지금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래서 0으로 나오는 거고, 얘는
얘가 움직인 거리는 3에서 4까지, 7까지 갔으니까 4가 움직였지. 다시 4 돌아왔지. 총 몇이 나온 거야? 움직인 거리는? 8이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다 옛날에 우리 수투에서 배웠던 것들. 그 다음에 자 또 CF 점의 위치는 처음 위치 플러스 위치의 변화량이다 라 적어주세요. 처음 위치 플러스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처음 위치를 선생님이 x0라고 준다면 얘의 최종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면 뭐라 얘기해야 돼요? 당연히 처음 위치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써놓고 플러스로 위치의 변화량만큼을 더해주면 그게 최종 위치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게 뭐였다고? 얘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dt 계산해 주라는 거예요. 속도의 정적분 값을 더해주는 거야. 알겠지? 방금 같은 경우는 뭐야 얘들아? 처음 위치 어디서 출발했어 얘가? 그럼 얘를 3 그리고 a부터 b까지 vt/dt 하면 얘가 몇이었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최종 위치는 다시 3에서 7 갔다가 3으로 와 있었잖아. 그래서 점의 위치가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말 이해되니?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 자, 얘는 처음 위치가 어디서 출발한다 써있니? 이런 거 잘 보셔야지. t가 0일 때 어디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 위치가 x0가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얘가 vt가 주어졌고 양수 a에 대하여 t가 a 된 순간 위치가 몇이래? 0이래.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인 거야? 0에서 출발하여서 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 vt가 이제 결정을 해주지? 근데 t가 딱 a 된 순간 얘의 위치가 어디라고? 다시 0이라는 건 얘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일로 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몇 상태인 거야 지금? 위치의 변화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0이다는 얘기지. 그럼 얘를 우리는 0부터 a까지 vt/dt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라는데 이게 0 됐다 이걸 찾아줘라. 오케이? 그럼 vt에 이거 넣어서 계산하면은 이거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얘 a 0 넣고 빼지? 그럼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얘가 몇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지. 근데 a는 얘들아 양수 0이 아니니까 양변 a제곱으로 나눠도 되겠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0 그래서 a는 몇이다? 3이구나 찾았다. 그럼 0부터 어디까지? 2a면 6까지지. 근데 뭘 구하래 얘들아?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얘는 0부터 6까지를 속도 정적분하면 안 되고 뭐 정적분? 속력의 정적분을 해줘야 되고 속력은 절대값 vt니까 이거 계산하라는 거지. 근데 우리 얘들아 이렇게 절대값 들어있는 함수의 정적분은 구간 나눠서 해야 되는 것도 다 알지. 얘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면 3t로 묶어봐. t마 이렇게 되니? 그럼 이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네. 0부터 2 그리고 여기가 다시 마3t로 묶었을 때 이렇게 되죠. 위볼이야? 위로 볼록? 요렇게 생겨야 되겠네. 그런데 여기에서 절대값 씌우면 여기 밑에가 뭐 돼? 올라가지지. 됐어? 그러면 0부터 얘들아 6까지 계산을 실제로 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돼? 0부터 2까지 한번 끊고 2부터 6까지 따로따로 해야 돼. 이해되지? 근데 다시 우리 요것도 하나 기억합시다. CF 정적분 계산은 선생님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가 식으로 계산한다. 식으로 계산한다는 건 실제 그냥 적분한 다음에 대입해서 빼는 거 있지. 근데 얘가 가장 느린 방법이야. 가장 느린. 근데 또 어떻게 해도 정적분 계산했었어 우리? 그냥 기본 도형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넓이로 계산도 가능하지. 근데 그거는 이 함수 자체가 삼각형, 사각형 모양으로 나왔을 때 가능한 거고. 마지막이 공식이 있었어요. 공식.
공식이 이제 좀 오래돼서 까먹었을까 봐 다시 알려주면 36 공식, 42 공식, 520, 530 이렇게 230 넓이는 44 공식. 이때 36 공식은 2차 함수와 2차 또는 1차에서 쓰는 공식이야. 2차가 이렇게 있고 1차가 이렇게 지나가. 이때 여기 넓이 구하는 거 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을 L이라고 놔주면 L의 3승을 6으로 나누고 최고치 계수의 절대값. 기억나지? 다시 적어주시고. 그러니까 여기 넓이를 구할 때는 굳이 식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자고? 이 공식을 적용시켜줘라. 됐지? 그리고 2부터 6까지는 어쩔 수 없이 뭘로 해야겠어요? 여기는 그냥 식으로 처리해주라는 거지. 식으로 처리한다는 건 얘의 이제 우리가 이 뒤집어 올라간, 즉 x축에 대칭 이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t축이 되겠지? 3t, t- 이거를 적분해주면 되는 거. 그래서 얘하고 따로따로 해서 더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0번 합시다. 자, 얘는 이제 수열에서 우리가 귀납적 정의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n에 따라, n이 뭐지? 항의 번호지? 그 번호에 따라서 결정되는 수열이야, 지금. 자, 이 상황을 선생님이 한번 판단해 보려고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한번 나열해 보자고. 쭉 갈 거 아니야? 이때의 an 값들을 얘기해 봐.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은 몇이라고 얘들아? 10이기 때문에 여기는 10 이렇게 되지. 근데 n이 딱 3의 배수일 때 몇 된다? 이 상태인 거야. 그러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태겠네? 이렇게. 여기까지 알겠지? 근데 이 식이 만족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줘라. 이건 단순하게 그냥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지. 얘는 3n까지의 합인데 3n이라는 건 무조건 뭐 배수지? 3의 배수 번지까지 더해라 이런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요것만 먼저 파악을 해보자. 예. n이 만약에 1이면 어때? 얘들? n이 1이면 1항부터 몇 항까지 더하는 거야? 3항까지 더하는 거지. 1항부터 3항까지 이거 다 더하면 몇 대? 1 되지. 20 빼기 19 되니까. 그럼 얘는 이 값이 1이 되는 거야. n이 2면 얘가 1항부터 6항까지에 더하는 값이 다 나올 거고, 1항부터 6항까지 합은 3개씩 끊었을 때 얘가 1, 얘도 1이니까 더해서 2 되는 거 알겠어? n이 3이면 그러면 1항부터 9항까지 합이지. 그럼 3개씩 끊어 더하면 111이 더해질 거라서 몇 되니? 3 될 거라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랑 값이 뭐하게 나오겠어? 같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n이 그러면 n이면 그냥 뭔 거야 이거는? n 이렇게 나오겠지. 4면 4고 5면 5고 이런 거니까. 여기까지 알겠어? 필기할 거 해주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그냥 몇이 나온 거야 얘들아? 얘는 n이다가 되는 거지. 그럼 걔하고 이제 우리는 얘가 같아야 되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근데 얘는 얘들아 n이 만약에 5면 어때? 5면 얘네들을 다 더하지. 근데 이걸 더할 때도 그냥 무식하게 한다기보다도 3개씩 끊어서 더할 생각을 해봐. 5면은 얘들아 이게 딱 몇 대지? 1에다가 얘네 2개 더해서 몇 대? 2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5가 아니라 얘도 6 같은 3의 배수라 생각해 보세요. 6 같은 3의 배수면은 3개씩 딱 묶여 떨어지면서 그냥 2가 되는 거 알겠어? 이렇게 더하면 2지.
무슨 말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3의 배수일 때랑 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n이 3의 배수일 때랑 3의 배수가 아닐 때 뭔가 좀 다르다는 건 알겠지? 3의 배수면 어떻게 하면 돼? 3개씩 끊어서 그 앞에가 1, 2, 3 이렇게 개수 세면 되는 거랑 똑같은 거고, 3의 배수가 아니면은 이게 다 끊겨지지가 않고 이 뒤에 뭐 10이든 이것까지 더해서 20이든 더 더해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로 분류한다고? n이 3의 배수일 때랑 3의 배수가 아닐 때로 뭔가 생각을 하란 얘기야, 스스로. 여기까지 알겠지? 근데 n이 만약에 3의 배수면 어때? n이 3의 배수면 생각해보세요. n이 3의 배수예요. 그럼 예를 들어 9면 어때? n이 9면 3개씩 끊어서 111 해서 3이지. 10이면 4 되겠지. 그러니까 3의 배수면 한마디로 몇 되는 거야? 3분의 n 된다는 거야. 3분의 n. 근데 얘랑 우리는 같게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n하고 3분의 n이 같으면 n이 0이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에서는 절대 같아질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 판단됐어? 네. 적으시고. 다 적었니? 여기까지 판단했으면 사실 선생님이라면은 문제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그냥 야매 방법으로 여기는 거 그냥 대입해볼 것 같긴 해요. 만약에 n이 27이면 어때? n이 27이면 얘는 그대로 몇 나와? 27 되는 거고 얘는 9가 돼야 됐다는 거야. 3개씩 묶었을 때 9묶음이지? 근데 얘들이 같을 리가 없지. 그럼 n이 28이면 얘는 그대로 다시 몇으로 바뀌어야 돼? 28 돼야 되고 얘는 어떻게 됐겠어 얘들아? 얘가 27까지가 1항부터 해서 쭉 묶여가지고 여기까지가 9로 떨어졌지. 근데 28번째는 몇일 거겠지? 10이니까 이렇게 더해서 몇 대? 19지. 근데 얘랑 같아 달라? 다르니까 또 안 되는 거 알겠어? 그럼 그 다음 n이 몇일 때 마지막? 29일 때라 생각하면은 얘는 이 뒤로 10이 하나 더 더해지네? 그럼 얘도 29가 되고 여기도 9 더하기 20 해서 딱 29 돼서 답이 5번이긴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풀 수는 있고. 일단 요건 이해돼?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할게. 일단 여기까지 먼저 또 적을 거 있으면 적으세요.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수치를 우리가 대입을 해본 거일 뿐인 거고, 그럼 다시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자, 얘를 조금 더 정석적으로 한번 푼다 생각을 하면은, 일단 우리가 n이 3의 배수면 안 된다는 건 찾았지. 됐어? 그럼 얘가 3의 배수가 아닌 거를 3k 플러스 1이라고 한번 놔보라고, n을. 그럼 얘는 그대로 뭐여야 돼? n이 그대로 나오는 값이잖아. 3k 플러스 1로 나와야 되지. 됐니? 그러면 이런 상태네 얘들아. n이 3k 플러스 1이면 일단 3개씩 묶여가지고 여기 몇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 얘가 3k 번째 그 다음 3k 플러스 1번째 여기까지 더하라는 거야. 지금 여기 10, 여기 마이너스 19, 10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럼 여기까지 더했을 때 얘들아 k가 됐겠지. 그 뒤로 몇이 더 더해져? 10 더해지면 얘가 k 더하기 10하고 같아야 된다 이런 거야. 이렇게 되면 2k가 몇 나와서 9가 되면 k가 자연수로 안 나오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적으시고. 그 다음에 n이 3k 플러스 2면 어때요? 3k 플러스 2라는 거는 얘가 3의 배수야? 그 3의 배수 뒤에 2개 더 있는 거야? 뒤에 2개 더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묶여서 가다가 4, 5, 6 가다가 얘가 3k까지 해서 3개씩 다 묶였다고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3k 플러스 1번째, 3k 플러스 2번째까지 있다 이런 거지. 그럼 여기까지는 몇 된다고 얘들아? 이게 1, 1, 1, 1 이렇게 되는데 얘가 그럼 k가 됐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얘하고 얘 이제 몇몇 나온다고? 10, 10 나왔으니까 얘가 몇? k 플러스 20이 됐겠지. 그리고 n이 지금은 3k 플러스 2면은 얘는 그대로 뭐여야 돼? 3k 플러스 2면 되지. 그럼 여기에서 k가 몇이다가 나와? 9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n은 29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 적으세요. 이거. 자, 11번은 쌤이 보면은 a가 0이 아닌 실수인데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이래요. 극소값.
자, 극소값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 미분을 해서 도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 포인트를 찾지 먼저. 그래서 일단 미분 먼저 하면은 3x제곱 플러스 6ax가 될 거고, 그럼 3x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니? 그러니까 얘 도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0하고 마이너스 2a를 뚫고 지나가지. 근데 마이너스 2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네. 그럼 얘가 양수일 때 1번 케이스, 얘가 2번 케이스, 음수일 때. 그러면 얘들아, 요거는 극소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게 도함수잖아? 마이너스 2a에서 나온다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f-2a가 극소값 마이너스 40이어야 되고, 얘는 0에서 극소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얘는 f0이 극소값이고 걔가 마이너스 40이란 얘기겠다. 이 두 번째 케이스부터 따져보세요. f0이 마이너스 40이면 얘한테 0 넣으면 이게 사라지지. 4a가 마이너스 40, a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10인데 그럼 이게 만족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얘는 안 되는 거고. 그럼 얘가 가능한 케이스겠지? 그럼 마이너스 2a를 여기다 대입을 다 해주자. 얘가 마이너스 40이란 얘기인 거고, 이거 방정식 그냥 풀어주기만 하면 되겠네. 우리가 12a 세제곱에서 8a 세제곱 빼니까 4a 세제곱, 4a 플러스 40은 0. 4로 다 약분해주고. 일단 이건 몇 대입하면 0 되니? 당연히 마이너스 2는 0 되게 보여?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다. 근데 a가 마이너스 2면 이거 성립되는 것도 확인이 되고, a 찾았으니까 fx가 밝혀졌고 답 구할 수 있겠지. 이건 그냥. 자, 다음에 12번 봅시다. 자, 일단 얘는 접선 관련된 문제예요. 첫 번째로 접선 문제 적어주세요. 접선 문제의 핵심은 두 글자로 뭐다고? 우리 점 찾는 게 제일 첫 단계야. 그리고 접선 문제는 상황이 선생님이 세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해주지. 1번 뭐 할 때? 접점좌표 할 때, 그 다음에 기울기 할 경우, 그 다음에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근데 얘는 이 3차 함수가 그냥 여기 다 밝혀져 있는 거고, 이게 접선인데 어디서 그은 접선이라 써있어. 여기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다. 그러니까 얘 3번 케이스인 거 알겠어? 3번 케이스일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여기 접점좌표를 t, ft 이렇게 놓지. 그리고 전 이 접방을 세우면 y는 f't, 액마 t 플러스 ft가 될 거고, 방금 어디서 그은 접선이었기 때문에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얘를 무조건 지나지. 그래서 대입해서 t 찾는 거 이거 알아요?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얘 미분, 그 다음에 이거 접방 세우는 거는 그냥 금방 할 수 있지. x-t 이렇게. 여기에 0,0 대입해라 이거지. 그럼 얘가 t에 대한 방정식이고 이거 풀기만 하면 되겠다. 근데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이거를 풀어보니까 t는 1이다라고 하나 나와. 얘들아, 이건 뭐 방정식 푸는 거니까 넘어가도 되지. t가 1이라는 거는 접점좌표의 x좌표가 몇이다? 여기가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a는 여기 1 넣어서 6인 것까지 알겠어요? 근데 자, 여기 넓이를 구하래. 여기. 자, 그럼 여기서 또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거, 학생들이 자주 헷갈려 하는 거 알려줄게. 여기 CF하고 적어. 자, 이거는 잘 적으세요.
구하려는 도형의 넓이. 자, 이거 자주 헷갈리니까 꼭 잘 적어요. 구하려는 도형의 넓이. 도형을 이루는 위, 아래를 잘 보셔야 돼. 이걸 체크를 한 후에는 이제 정적분을 하는데, 더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뺀 상태에서 정적분을 하면 된다. 필기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계산이 지금 되는 거야? 나눠서 해야 되는 거야? 나눠서 해야 되지.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파트 있지 얘들아. 여기 파트. 얘는 도형이 위아래가 뭘로 막혀 있는지 봐봐. 위에는 누구로 막혀 있어? fx로 막혀 있지. 밑에는 누구로 막혀 있어? x축으로 막혀 있지. 그럼 x축이라는 걸 우리는 함수로 y식 세우면 y는 0이고 여기는 y는 fx 상태지. 그러니까 fx가 더 위에 있는 거고 밑에 게 0이잖아. 이거 뺀 상태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문제에 써 있거든. 마이부터 0까지 이렇게 적분해야 돼. 이거는. 근데 오른쪽 파트 여긴 어때? 위에가 그렇지 fx로 막혀있고 밑에가 누구로 막혔어? 접선으로 막혔고 6x지 걔가. 원점 지나고 여기 1,6이니까 6x죠? 그러니까 여긴 계산 어떻게 해야 된다? fx에서 누굴 빼야 돼? 6x를 빼고 0부터 1까지. 그렇지.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 거 알겠지? 이 둘러싸여져 있는 게 누구한테 둘러싸여져 있네.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야. 넓이 구할 때는. 이거 말 이해했니?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첫 번째 방법. 따로따로 적어주고. 근데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여기 보시면 여기 전체를 넓이를 구해버려야 돼. 여기까지. 여기 전체는 이젠 어디로 막혀있는지 봐봐. 위에가 누구로 막혀있어? 여기도 fx로 막혀있지. 여기 밑에는 y는 0으로 막혔지. 그러니까 fx에서 0 빼고 이 상태를 그냥 마이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해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 하얀 직각삼각형 넓이만 빼버려도 되지. 여기 이해되니? 그럼 얘는 여기 밑변 1, 높이가 6이니까 그냥 3 빼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빨라. 적어주시고. 그러니까 적분 계산하시기 전에 한 번쯤 그냥 한 몇 초 정도 잘 쳐다봐. 그래서 빠른 방법이 있으면 이걸로 선택하는 게 낫겠지. 자, 그 다음 13번도 이거 되게 쉽게 나온 문제인데 여기는 보세요. 자, x가 몇 기준으로 구간함수가 나뉘어져 있어 지금? 0 기준으로지. 0보다 오른쪽에는 1마 코사인 x 그리면 되는 거고 왼쪽에는 a 사인 x 그리면 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우리가 보는 구간은 마파이부터 파이까지지. 그러면 우리는 파이까지만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얘들아, 0부터 파이까지 1마 코사인 그리는 건 그냥 금방 그릴 수 있지. 1마 코사인을 그릴 때는 순서는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먼저 그리면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에서 그려지는 거 알겠니? 그 다음에 위로 몇 칸 당기는 거야? 플러스 1 하니까 한 칸 당기지. 그럼 얘가 요렇게 생길 거라는 거 알겠어요? 좀 줄여서. 그럼 여기가 지금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여기 오른쪽 끝에 값이 몇이어야 돼? 여기 함수 값이 2여야 되겠지. 이거 적어주시고.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a sin x를 그려야 돼. a sin x. 근데 a sign도 얘들아 간단한 게 주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었지. 다만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위아래로의 이제 그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 상태만 결정하면 되고. 근데 이건 또 알아야 되네. A가 음수면 어떻게 돼? X축으로 대칭 이동도 시키긴 해야 되지. A가 음수면.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라면 분류를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 생각을 할 것 같고. 원래 사인을 그리면은 이게 원래 사인이지 얘들아. 원래 사인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볼 거기 때문에 여기만 보면 되지. 그러니까 그냥 사인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사인. 이해되니? 이 상태로 A가 양수면 어떻게 돼요? A가 양수면 이게 양수면 A 사인은 그대로 그냥 늘리기만 하면 되지. 아니면 좁히거나. 그러면 얘들아 너네 여기가 원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A sin X를 그리면은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A로 바뀌는 거 알겠지? 양수니까. 근데 그때 최대 최소를 뺐더니 4지. 그럼 여기에서 얘들아 최대는 몇이야? 가장 올라가 있는 2고 최소는 y. 그렇지. 그러니까 마A가 뭐면 되는 거야? 마이면 되지? 그래서 A는 몇이구나? 2구나. 이렇게 양수일 때는 해결되는 거. 이해돼요? 근데 A가 음수면은 이제 무슨 이동 해줘야 된다고? 얘를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A 배 해주는 거잖아. 이해되니? 근데 얘들아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A가 몇이든 간에 이 그래프에서의 우리 최소값은 그냥 몇 돼 버리는 거야. 맨 밑에가 몇이야? 야, 빵이지 빵. 0. 그러니까 최대가 몇이 돼줘야 되는 거야. 4가 돼줘야 되니까 얘는 코사인에선 2까지밖에 못 얻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위로 이렇게 그렇지 늘어나서 4라는 값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얘가 4 된다는 거는 A는 몇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마상곱. 그럼 모든 A의 곱을 구하여라. 답이 3번이 되겠지? 자, 14번 같이 할게. 이거 좀 별표 좀 쳐주고. 이 문제는 좀 풀기 전에 사전 지식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전에 수투 그 시간에 다 배우긴 했거든. 근데 좀 오래돼서 까먹었을 것 같아서 선생님 다시 적어줄 테니 필기해두고 얘들아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모의고사에 나오니까. 첫 번째가 일단 4차 함수에 길이비 성질이 있어. 길이비 성질. 이거 1대3이라는 길이비 성질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들아 이걸 그냥 외울 때 얘네만 외우면 아무 의미가 없지. 언제 쓸 수 있는지를 외워야 되는 거야. 언제 쓸 수 있는지. 자, 첫 번째 3대1, 1대3 얘는 뭐냐면 4차 중에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이렇게 생긴 거. 그렇지. 접선의 길이가 순간적으로 0 찍고 이렇게 내려갔다 오는 거 있죠. 그럼 이렇게 찍었을 때 자, 방법을 잘 기억하세요. 얘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접하도록 평행한 접선을 또 그려줘. 그러면 여기 x좌표들이 있겠지. 이들의 이 간격이 3대 1이다. b가 3대 1로서 나온다는 거예요. 3대 1. 자, 1대1은 언제 쓰냐면 W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W도 선생님은 대칭형 W하고 좀 이렇게 기울어진 W 두 개를 알려줬잖아. 근데 이거 잠깐만 봐봐. 이거 이해하고 적어야 돼요. 괜히 잘못 쓰면 또 이상한 데다가 적용하면 안 되는데 적용시키고 이러면 또 틀리니까. 대칭형 W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극소를 선생님이 접선 그으면 동시에 접하겠지. 대칭 W니까 얘하고 평행한 걸 긋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또 접하도록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접점에 x 간격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당연히 대칭형 W니까 1대1일 거라는 건 이해돼? 여기 간격이. 근데 두 번째 얘도 언제 또 쓰이냐면 자 여기
접하게끔 그려주는데 여기 밑에 봉우리에 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그리는 거야. 얘처럼 한쪽만 접해야 된다고, 둘 다 접해야 된다고? 둘 다 접하는 접선이 나왔을 때 하는 거야. 얘하고 평행하면서 이 안쪽에서 접하는 걸 또 찾을 수 있지. 그랬을 때 이 접점 간의 x좌표의 간격, 요게 또 1대1이다가 성립이 돼. 적어주고. 자, 여기 둘 다 접했다가 핵심이에요. 자, 1대 루트 2 얘는 언제 쓰냐면 얘도 W일 때 쓰는데 봐봐, 얘하고 상황은 똑같아. 한쪽만 접하면 안 되고 둘 다 접하는 걸 긋는 거야. 이렇게 둘 다 접하고.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그리고 걔하고 평행하면서 안쪽에서 접하는 접선을 또 하나 잡아주고, 이때 이 접점, 여기도 접점. 잠깐만, 여기는 얘를 더 연장해서 이렇게 4차 함수하고 만나게끔 한 다음에 여기 교점 있지. 이렇게 잡아서 이때 이 간격이 1대 루트 2다. 이게 성립이 또 됩니다. 근데 얘는 거의 안 나오긴 해. 1대 루트 2는. 그래도 그냥 기억은 해두고. 자, 그 다음에 4차에서 이 정도 길이 b 성질만 기억하면 되고, 길이 공식 좀 하나 다시 알려줄게. 길이 공식. 아까 넓이 공식 선생님이 알려준 거 있지. 36 공식, 42 이런 거. 여기 32 공식, 43 공식, 234 공식. 자, 이 문제에서 쓰이는 4공식을 알려주면은 대칭 W, 기울어진 W 다 성립합니다. 동시에 접하는, 여기 두 포인트에 동시에 접하는 걔랑 평행한 접선 또 하나 잡고, 여기도 똑같이 아까처럼 이렇게 둘 다 동시에 접하는, 그리고 걔하고 평행한 이렇게 접선을 또 하나 잡아주는 거예요. 이때 여기 x에서부터 여기 x까지를 L이라고 합니다. 적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L이라고 하죠. 이때 어디 길이 구하는 공식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요. 여기도 이 접선 사이의 길이 이렇게 됐지? 이때 얘가, 이 길이가 왜 4공식이냐면 L의 4제곱의 절대값 최고차 개수 이렇게 나와. 여기도 마찬가지. 절대값 최고차 개수의 L의 4제곱까지. 자, 그리고 두 개만 더 설명하고 이제 풀게. 자, 적어주세요. 우리 교점의 x좌표는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지? 적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방정식은 언제 세울 수 있냐면 다항방정식 얘기입니다. 다항방정식이라는 건 이제 1차, 2차, 3차, 4차 방정식. 근을 알 때 세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우지? 최고차 개수 A 해놓고, 그죠?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또 다른 근, 이런 식으로 다 써주면 되지. 는 0 이렇게 하면은 방정식이 세워져. 근데 이때 접점의 x좌표만큼은 그냥 근이 아니라 무슨 근? 중근으로 갖는다. 이게 다 배웠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4차 함수를 선생님이 관통해서 그렸어. 1, 여기를 4, 5라고 해보자. 이걸 fx, 이걸 gx라고 하면 f 빼기 g라는 이게 연립한 상태지. 얘를 어떻게 세울 수 있어?
최고치 개수 A에 x 빼기 1에 제곱하고 이거 알죠? 그렇지. 이거는 원래 알던 거였고 그래도 한번 다시 복습해 준 거고. 자, 그 다음 CF. 이건 이제 처음 듣는 우리 문제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 우리 이렇게 그냥 단순한 아래로 블록으로 있다고 치면 접선 그으면 접선이 위에 있어 밑에 있어 무조건? 이렇게 되면 접선을 어디서 그든 무조건 접선이 더 밑에 있지. 그럼 선생님이 이 함수를 f라고 하고 접선을 gx라고 해볼게. 접선을 gx. 그럼 이런 모양이면 얘들아 f에서 g를 빼고 정적분하면 무조건 0보다 어떻게 될까? 크거나 같게 나오겠지. 이 말 이해돼? 왜? 이렇게 f 빼기 g면은 얘가 더 위에 있는 함수고 얘가 더 아래에 있는 함수다 보니까 여기 사이에 이 진짜 넓이가 나올 거란 말이야. 이 정적분 값이. 이해되지? 자, 여기까지 기억한 상태로 이제 문제를 볼 건데, 자, 얘는 일단 핵심이 천천히 최고차 개수가 1짜리인 4차 함수다. 그럼 얘는 x 4제곱 땡땡땡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하고, 이게 뭘 의미하나? x2가 더 뭐하다면 x1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럼 이건 x 관점에서는 얘가 더 오른쪽에 있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거죠, x2가.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그 두 x 관계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부등식이 만족돼야 된대. 근데 얘는 봐봐, 변수가 t야. 지금 적분 변수가. 그래서 여기도 ft라고 되어 있지 지금. 근데 얘는 ft에서 fa를 뺀다는 건 어떤 함수값을 뺀 거지, 단순하게. 그리고 얘를 봤더니 이 피적분 함수에는 뭔가 a에서의 미분계수가 들어있는 거 보여? 그리고 요게 지금 적분 변수가 t인데 여기 t 빼기 a가 있지. 그럼 이거 보고 이제 우리가 얘랑 얘 갖다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 파트 갖다가. 이게 뭐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야? 우리 어떤 미분계수에서 얘들아 x 빼기 a 이거 보면 뭐 생각나? 접선의 방정식 좀 떠올리지 않니? 근데 여기 뒤에 뭐가 더 붙어있어요? 플러스 fa까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완전한 a, fa에서의 접선이지. 이해했어? 근데 그때 이 파트만 이쪽으로 이양돼서 넘어간 상태라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그러니까 얘는 잘 봐요. 쌤이 경험상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 있지. 이거를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푸는 문제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얘를 변형해서 푸는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풀어보고 안 풀려. 그러면 잘 관찰을 해서 변형도 살짝 해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그리고 얘를 선생님 그러면은 좌변으로 이항시킬게. 좌변으로 이항시키면은 x1부터 x2까지라는 이 적분의 구간이 똑같지. 적분 구간 똑같을 때는 정적분 합쳐도 돼, 안 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합쳐지면 ft, 그 다음 얘는 넘어와서 빼기로 넘어왔을 거 아니야. 됐지? 마이너스로 통으로 묶어줘 버리면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게 0 이상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식이. 적어줘. 얘를 이렇게 변형하고 푸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우리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되도록 하는, 얘가 항상 성립되도록 하는 a는 마일 이하 또는 a는 3 이상인 상태예요. 자, 그럼 이거 해석해 볼래? 얘가 뭐예요? y는 ft 상태인 거고, 얘가 뭐야? y는 ft의 a, fa에서의 뭔 선? 접선인 거지. 적어보시고.
자, 여기까지 이게 항상 성립되는 A의 범위를 토대로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의 개형을 유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A라는 게 근데 뭐야? 여기 봐봐. 접점의 좌표입니다. A. 알겠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냥 우리 4차 함수가 모양이 4가지나 있는데 그 중에 대칭형이든 그냥 W가 많이 나오거든, 가정. 그래서 얘라고 가정하고 해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A라고 해봐. 그리고 이걸 쌤이 FT라고 한 거야. 그럼 A, FA에서의 접선이 얘지. 그러면 이거는 이 함수가 FT가 더 어떻게 돼 있어? 접선보다 위에 있지. 그럼 이 접선을 빼고선 정적분하면은 무조건 얘는 0보다 어떻게 나오겠어? 이상이 나와 안 나와?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근데 물론 A가 여기가 아니라 얘보다 살짝 왼쪽으로 당겨진 여기가 A여도 어떨까? 여기서 접선 긋고 이게 접선이지? 얘는 지금 함수, 4차 함수에서 접선을 뺀 상태에서 정적분하면 여기 사이에 넓이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걔는 0 이상 나와 안 나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런데 얘가 가다가 봐봐. 이런 데가 A라고 하면 여기서 접선 그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 함수에서 이 접선을 뺀 상태의 정적분 값이지. 이게 항상 0 이상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를 선생님이 x1, 여기를 x2라고 잡고선 적분해봐. 그럼 더 위에 있는 게 누가 있어? 접선이 더 위에 있잖아. 그럼 더 위에 있는 접선에서 fx를 빼고 적분해야 얘는 양수로 나오지. 근데 지금 여기 식은 누구에서 누구 뺐다고? 4차에서 접선을 뺀 상태네. 그러면 여기는 이 점을 선생님이 A라고 잡아주게 되면은 얘가 0 이상으로 나와, 0보다 작게 나와. 이렇게 되면 0보다 작게 나온다는 거야. 이 말 이해됐어? 자, 그러면 그런 A가 마이라고 3 이상에서는 성립이 되게 돼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대칭 W에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네. 여기 보세요.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정확하게 3이면 어떨까? 이렇게 A가 마일 이하라는 건 이쪽이 접점이 생기겠지. A가 마일 이하라는 건 접점이 이 A, 할 때 A가 이 왼쪽이 생길 거 아니야. 여기서의 접선은 항상 더 어때? 접선이 이 4차보다 밑에 있게 되지. 그러니까 얘가 성립이 돼야 안 돼. 항상 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3 이상의 A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3이면은 A는 이번엔 여기 이 3기준 오른쪽에만 잡아줘야 된다 이런 거잖아. 그럼 여기서도 내가 A를 잡으면 항상 접선이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이 4차에서 접선 빼고 정적분하면 무조건 양수로 나오겠지. 이 말 이해했어? 이걸 적어줘봐 얘들아. 여기까지 필기해보지. 그래서 이 상황이면은 얘들아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되는 건 되지. 이렇게 되면 딱 정확히 그러면 마이라고 3이 어디 있다는 거야? 이 대칭 W에서 이 극소에서 마이라고 3이 딱 잡혀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나 선생님 물어볼까봐 이거 얘기할게. 여기가 선생님 마일이면 어떻게 돼요? 라 물으면은 여기가 마일이면 얘가 안 되지. 여기가 마일이면은 아까 여기에 A가 잡혀도 된다는 얘기잖아. 마일 이하에 A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 접선 그으면 어떻게 된다고? 접선이 항상 밑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성립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되지. 가능한 거는 이 대칭 W라면은 정확하게 극소가 마이라고 3으로 잡혀줘야지 얘가 항상 성립된다가 보장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아직 안 적용시킨 그 개념이 여기 있네. 주어진 조건. 근데 F1이 15여야 되고 F'1은 1이어야 된대. 근데 얘는 대칭형 W다 보니까 쌤이 아까 1대1 설명하고 들어온 거 있지. 요게 몇이어야 돼? 딱 정확하게 1대1 된다 했잖아 선생님이. 여기가 1이지. 이러면 여기 F1이 15일 수는 있겠지만 뭐가 만족이 안 돼? 그렇지. F'1이 1이 아니라 0 돼버리지 이건. 그래서 이런 대칭 W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또 내는 거야. 이해했어? 적어주고 그럼 어떤 식으로 생긴 우리 4차 함수를 그 다음에 생각을 하냐.
이렇게 기울어진 W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울어진 W를 생각을 하고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접선. 그리고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3이다 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얘들아, 이렇게 되면은 A가 마일 이하 쪽에 있다고 쳐봐요. A 마일 쪽에 이하 쪽에 지금 이런 데지. A가 접점 X좌표에서 지금. 근데 여기서는 어디서 접선을 긋든 간에 접선이 무조건 어때? 4차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얘 빼고 정접분하면 무조건 0 이상 나온다가 되지. 여기까지 알겠지? 그리고 여기가 딱 포인트를 3으로 잡아줘야지 3 이상 쪽, 즉 이런 데서 A 잡고 또 접선 그으면은 접선이 더 밑에 있지. 그래서 이 상황이 만족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다시 1대1 길이비 성질을 쓰려고 얘하고 평행하면서 뭐한 선? 여기 접하는 또 선을 잡아줘. 근데 핵심이 얘들아 이런 거 다 기억해야 돼. 뭐 하면서 접한다 했어 내가. 평행하면서 접한다 했기 때문에 얘 둘의 기울기는 지금 뭐한 상태야? 같은 상태인 거 알겠어?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를 딱 잡았을 때 얘가 1대1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가 몇이어야 되고 딱 정확하게 1인 거고, 그럼 여기가 F1인데 그게 15인 거고, 그치? 그리고 요거의 그럼 기울기가 몇인 것도 알 수 있어? F'1이 1이니까 얘의 기울기는 1이구나 라고 알 수 있지. 그럼 얘의 기울기도 뭐예요? 이것도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얘식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우린 이런 자신감도 갖고 있어야 돼. 공식만 완벽히 외웠다면 이만큼 길이 구하는 거 쌤이 할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있지. 됐니? 자, 그러면 우리의 그 다음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이 4차 함수 식을 결론적으로 세워야 되거든? 이 4차 함수 식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라고 봤더니 얘하고 여기에서 둘 다 뭐하고 있어요? 접하고 있지. 그러면 이 함수를 세우는 거야. 이 함수를 쌤이 gx라고 해볼게 잠깐. 그리고 얘를 fx라고 해봐. 그럼 봐봐. 접점의 x좌표가 다 밝혀져 있어? 안 밝혀져 있어? 마이라고 3으로 접점 x좌표가 나왔으니까 얘랑 얘를 연립했을 때 이거 최고차 계수가 몇이지? 1이지. 자,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럼 누구를 찾으면 fx가 밝혀져? 마지막 g를 찾으면 f가 밝혀지고, 얘는 단순한 몇 차 함수 상태야? 1차 함수 상태인데 뭐도 알고 있어? 기울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 x 마이너스 지나는 정점 좌표로 이렇게씩 세울 수 있지. 알겠니? 근데 그때 이 정점을 요 포인트로 잡아봐. 그럼 여기가 몇 컴마야? 그럼 여기 3 집어넣고, 그럼 여기 y좌표를 알면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지. 근데 그걸 찾을 때 아까 여기 길이 공식 이걸 쓸 거야. 다 알아들어? 그럼 일단 이 길이는 몇이야? 이 길이는 아까 선생님이 이게 4공식이라고 알려준 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몇이에요? L을 2로 보는 거야. 그럼 2의 몇 승에? 4승의 최고차 계수의 절대값 이렇게 하는 거야. 10 몇? 6. 요 길이가 이게 16인 거예요. 근데 이 길이가 16이면은 여기 점좌표 알면은 16 빼갖고 여기 딱 나오지. 근데 여기 점좌표는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어라 하면은 얘를 세워주면 돼. 이번엔 얘도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지. 1차 함수인데 지나는 한 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15 나왔고 기울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y는 x 플러스 14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여기는 몇 컴마 몇이야? 2점 3 컴마 그렇지. 얘한테 3 넣어서 17이다 라고 하시고 16을 빼서 여기는 1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를 1로 설정 가능. 그럼 이렇게 되면 fx라는 게 얘를 이항시켜서 이렇게 식 세우는 거 이해했니?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fx 밝혀졌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 4 대입하면 답이 27로 나오거든.
근데 이것 좀 여기서 한 가지 또 알아가야 되는 사실, 이거 좀 필기해봐. 우리 수투에서 함수식 세울 때 정말 많은 경우에 이렇게 연립방정식 세우는 방법을 택합니다. 방금 선생님이 이 fx랑 gx랑 연립한 거씩 세우는 거 봤지? 이렇게? 특히 여기서 접점의 x좌표는 중근으로 나와야 되니까 완전 제곱꼴로 넣어주면 된다, 이런 거. 이 방법을 앞으로 정말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좀 필기 좀 해주고. 근데 연립방정식으로 세우려면 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근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근을 안다는 거는 그래프상에서는 그렇지, 교점 x좌표를 알고 있을 때 이렇게 세울 거야, 앞으로. 자, 우리 15번은 지수 로그 함수 수원 문제인데 필기 좀 해봐, 얘들아. 첫 번째 적으세요. 지수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지수 함수의 평행과 대칭이동은 점근선이 가장 내가 보기에는 중요해. 점근선을 집중해서 그릴 것. 그리고 치역, 얘들아, 그래프에서 치역 읽는 방법. 그래프에서 치역 읽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Y축으로 다 눌러주면 돼요. Y축으로 다 눌러줘.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라고 쳐볼게. 그럼 얘는 치역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Y축으로 누르면 여기 다 Y축에 들러붙겠지? 그리고 이쪽도 다 들러붙지. 근데 얘가 점근선을 여기를 따라가고 있으면 마삼에선 붙어요, 안 붙어요? 마삼에서는 안 붙지. 이렇게 해서 치역이 마삼보다 크게 나온다. 적으시고. 자, 그럼 얘도 이제 구간함수로 나와 있는데 얘는 PQ 바깥에다 그려주는 거고 얘는 PQ 사이에 그리는 거잖아. 근데 PQ 바깥에 그리더라도 일단은 얘를 먼저 다 그리고 시작을 하면 더 편하거든. 그래서 2x승 빼기 4를 먼저 그리자. 잘 보셔요. 2x승 빼기 4 그리면은 이게 2x승이지 먼저. 얘 밑으로 4칸 당겼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3에서 y축하고 만나고 마이너스 4를 점근선으로 이렇게 생겼겠다. 됐지? 그리고 x절편이 몇 상태야 여기가 지금? 2 넣으면 0되지. 그 상태에서 절대값 씌워서 이렇게 뒤집어 올리는데 점근선을 먼저 그리는 거야. 점근선에 집중해서 이렇게. 자, 여기까지 먼저 이 절대값 지수함수를 그립시다. 그리고 요거에 얘들아 y절편은 3상태겠지 지금. y절편까지 표시하시고. 근데 이 함수를 우리가 PQ 바깥에다가 그려줘야 되는 상태인 거고 PQ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여기 선생님 예를 들어 P 여기를 Q라고 했다고 쳐봐. PQ 바깥을 보면 여기는 무조건 이 왼쪽 점근선을 따라가는 쪽에서는 무조건 이 지수함수 거가 선택이 되겠지. 그리고 어디 붙던가는 또 지수함수로 다 선택이 될 거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우린 이 로그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이 로그 함수는 그냥 로그 2x짜리는 여기 원래 1 뚫고 지나가는 그냥 이런 로그 함수인데 무슨 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야 이게 또? y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한 거지.
그럼 얘를 선생님이 y축 방향으로 위로 당겼을 수도 있고 뭐 밑으로 내렸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얘들 이 로그 함수는 어디다가 그려줘야 되는 거야? P하고 Q 안쪽에 그리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P가 그냥 나오게 돼. P를 선생님 방금 그냥 예시로서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되면 PQ 사이가 어디냐면 여기지 얘들아. 여기 사이에다가 내가 이제 뭘 그려줘야 돼? 로그 함수를 그리지. A 로그 EX.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우리의 조건은 내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뭐래? 1대1 대응이어야 된대. 근데 1대1 대응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먼저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여야 하고, 그지?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까지 같아야 되지. 이렇게. 근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의 집합이라 했잖아. 근데 우리 뭐에서 뭐로의 함수라고 하면 얘가 무슨 역이고 얘가 공역이죠. 일단은. 근데 여기 이렇게 P 잡히면은 뭐가 문제일까? 이런데 P가 음수로 잡히면 뭐가 문제겠어? 그렇지. 여기가 정의역으로서 비어버리는 거야. 정의역은 모든 실수여야 되는 상태인 건데 지금 여긴 왜 비는 거예요? 로그는 이 x에 양수밖에 못 넣지.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함수가 안 그려지게 돼버려. 그럼 정의역이 실수 전체다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P는 일단 음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겠지. 여기까지 먼저 적어줘. P는 절대 음수면 안 된다. 음수면 이런 데를 P라고 잡았을 때 여기 0부터 P까지가 정의역으로서 없기 때문에 정의가 안 돼서 P는 음수면 안 된다. 그럼 P는 0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그럼 P가 만약에 양수라고 가정해보자. 여기에 P가 있다고 쳐봐. 그럼 얘들아 우리는 P랑 Q 사이에만 로그 그려야 되지. 그러면 로그가 여기 이 안쪽에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됐지? 그리고 PQ 바깥에다가는 뭐 그려줘야 돼 우리 지금? 지수함수 그려야 되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바깥에 여기를 내가 지수를 따라 그리더라도 뭐가 문제가 생겨 이번에? 치역이. 그렇지. 여기 이하에 이만큼 이 밑에 쪽으로의 치역은 생겨 안 생겨? 이 밑에 쪽이 치역이 안 생겨버리잖아. Y축으로 눌렀을 때 여기까지만 우리가 들러붙고 치역이 Y값이 밑으로는 안 생기지? 그러니까 이 모든 실수가 공역이자 치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면? 음수인 모든 치역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돼? 로그 함수에 의해서 음수인 모든 치역이 다 생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수 갖다가는 음수 밑에 걸 우리가 만들 수가 없잖아, 치역을. 그러니까 P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야? 정확하게 0의 위치에 있어야. 그렇지. 딱 0의 위치에 있어야 여기가 P여야지. P하고 Q 사이 여기는 로그 함수를 다 따라가면서 모든 음수의 치역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는 생각. 그럼 이때 P가 음수다 보니까 0이다 보니까 봐봐요. P보다 작은 쪽 작거나 같은 쪽이 지수함수가 요게 지금 생기겠지. 여기 이만큼이 P가 지금 딱 0인 상태인 거야. 지수함수는 요렇게. 그럼 얘들아 요게 지금 몇부터 몇이에요? 치역이? 3부터 4 직전까지지. 거기 치역은 이미 나온 거야. 지수함수 때문에. 그럼 이제 Q의 위치를 유추할 거예요. Q의 위치. 이거 계속 생각해. PQ 사이에 로그 그리고 PQ 바깥에 지수함수 그린다. 그리고 아직 얘도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지. 로그 함수가. 근데 얘들아 이미 확정된 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야? 이 지수 때문에 3부터 4까지
4 근데 직전까지지. 여기까지는 이 지수 여기 때문에 확정이 치역이 됐지. 그럼 더 이상 여기가 치역이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돼? 여기서 1대1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의자 모양 그래서 교점 2개 생기면 안 되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가 로그 함수가 이게 어떻게 위아래로 이렇게 당겨져 있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3에서 이렇게 따라온 여기 있지. 여기보다 오른쪽 이런데 P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Q가. 그러면은 그렇지 PQ 사이가 이렇게 로그를 따라가게 되면은 여기 값에 대한 치역들이 겹쳐버리게 되지.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도 알겠어? 그럼 Q가 어디 있어야 될까를 다시 생각을 해봐. 그렇지. Q가 위치해야 되는 곳은 이 로그에 Y 값이 딱 몇 되는? 3이 되는 그 지점에 위치해 있어야 돼. 이렇게 Q가. 그래야지 P하고 Q 사이 이렇게 보셨을 때 그지? 여기 치역이 이쪽 지금 3 포함 안 하면서 밑에 쪽을 쑥 다 우리가 치역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 다음 이제 다시 마지막이야. 이젠 Q 바깥에다가는 누구 그리기로 했어? Q 바깥에다가는 지수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만약에 또 여기 봐봐요. Q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은 Q가 여기 있으면은 이 Q의 오른쪽은 또 지수를 다 그려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지. 이미 여기 3하고 4 사이는 치역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3, 4의 치역이 또 중복돼 버리면 1대1 함수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여야 돼 이게? 이걸 또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 Q 바깥에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여기 위에 4 이상도 치역으로 다 나와야 되는 상태인 거지 지금. 그런데 자 여기 지저분한 거 잠깐 지우고 생각하면 그런 상황이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여기서부터 있죠. 여기서부터 이 지수함수를 따라가게끔 만들어줘. 그럼 이게 눌리면서 여기 4 이상은 다 해결되지. 그리고 여기가 몇이야 라고 하면은 얘한테 얘들아 몇 넣으면은 3 넣으면 3,4지. 그럼 이때 우리의 로그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야 되겠어? 그렇지. 3,3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정확하게 이 상황이 모두가 맞아 떨어지겠다. 그리고 얘가 정확하게 Q면 되지 지금. 그러면 여기 사이가 이젠 로그 함수 따라가서 이걸 Y축에 눌러보면 모든 실수가 이젠 치역으로 나오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더라. 자, 그럼 여기서 일단 A 먼저 찾아보세요. 이 로그 함수가 얘들아 여기 몇 컴마 몇 지나야 된댔어 아까? 3,3 지나야 되지. 그래서 대입했을 때 A는 뭐가 돼? 3마 로그 2의 3 되니? 그리고 F 얘를 구하래. F 2분의 P 풀 Q인데 P가 0, Q가 3이야? F 2분의 3 구하라는 거고 F 2분의 3은 이 로그 함수를 따라가는 거니? 그래서 얘에다 대입하면은 이해돼? 그래서 A에다 얘를 대입을 해줘. 그럼 3 빼기 로그 2의 3. 그리고 우리 이거 로그 뜯을 수 있지? 로그 2의 3 빼기 로그 2의 2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지워지니? 얘가 1이니까 답이 2 이렇게 나오겠네.